어떻게 산 거야? 처음부터 말해봐. 아 지금 인터뷰 시작하는 거? 지금 하는 거야 그냥. 아니 한국에서 대학교 때 와서 교수가 됐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Hi, my name is Sally Chang and I'm one of the part-time faculties at Parsons. I run two businesses. One is Designpreneurs Hackathon and second is Designpreneurs and Company where we advise on innovation strategy in New York City. 뭐야 엄청난 능력자네. 나는 중국에서 자랐어. 2살 때부터 이제 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냥 석사까지 한 거야? 대학원이야. 박사까지 한 거야? 교수가 됐지? 프로페서 어. 정교수야? 사실 그 제안을 받았는데 뭘 했길래 그렇게 된 거야? 어떤 능력이 너가 뛰어났길래? 솔직히 다른 교수들은 다 석사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음. 나는 좀 짧아 가방끈이. 그치.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나는 내 스타트업을 했었어. 남이 하지 않았던 거를 하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어.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아 어디를 봐도 상관없어. 이제 여기를 보자. 그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스타트업을 한 거야? 2016년도에 내 친구들이 이제 그때 실리콘밸리에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해서 삭스 피프스 애비뉴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난 항상 그냥 내 거를 하고 싶었어. 막 이렇게 막 수소문하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쪽이 이제 패션이랑 뷰티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어. 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 동업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마침 그때 자기 반 친구가 이제 걔가 뷰티 아이디어를 이제 같이 할 사람 찾고 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탠포드 MBA에 있었는데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걔 기숙사로 이제 이사를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그냥 놀러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수업도 들으면서 이제 막 코딩 막 앱을 막 만들었어. 헬로 에이바라고 2016년도에 챗봇 AI. 2016년도에 AI를 그래서 그 나랑 내 동업자 2명이랑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런칭을 하고 그리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그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나는 내 지분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전에 있던 회사를 조인하기로 했어. BCG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거기에 이제 조인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내가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이제 거기서 펀딩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6년 정도 하고 근데 그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 이런 학교들이 보기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지 비즈니스까지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와. 근데 파슨스가 되게 파격적이다. 사실 한국 같으면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일 수 있잖아. 왜냐면 교수는 최소 어쨌든 석사, 박사 이거를 그치, 해야 그치. 된다는 생각인데 파슨스에서 이거를 이런 게 흔한 일이야. 파슨스에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나같이 어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조금 약간 나사가 빠지거나 뭔가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 그게 조금 하나만 달라도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하나가 뭐야? 그러니까 경험은 알겠어. 근데 너에게 그 하나, 남들이 갖지 못한 그 하나. 너무 어려워지. 내 학생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같이 생긴 아시안 여자 교수가 이렇게 어린 사람이 없어. 근데 보면은 학생들은 다 아시안 여자애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걔네들한테 희망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 그리고 너네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달랐던 거는 나같이 이렇게 디자인 플러스 비즈니스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이제 나는 내 회사도 창립해봤고 이제 내 것도 이제 다시 이제 내 두 번째 회사를 창립했거든.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근데 학교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지. 학교는 그냥 그때 사람이 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 그냥 얘 좀 열심히 하니까 한번 굴려보자 이랬는데 그냥 된 걸 수도 있지. 근데 뭐 혜민이도 그렇지만 약간 우리 성격이 한번 해보자. 그냥 벤치 먹어도 그냥 한번 해보자. 뭐 nothing to lose. 내가 급하게 하는 삼각대를 전혀 안 가져왔는데 이거 잠깐 한 장 찍을 수 있어?
그러면 두 번째 회사는 뭐야? 어떤 걸 차린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컨설팅 회사. 그래서 지금 이제 선토리라는 그 자파니즈 위스키 그 회사랑 이제 똑같은 걸 하고 있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US 마켓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걸 지금 1년째 하고 있고, 그러고 두 번째는 해커톤. 나 방금 혜민이가 그래서 해커톤은 이제 1년에 한 3-4번 하는 이제 디자인 컨퍼런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거를 하는 회사들이 있나? 있는데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피그마, 구글 여기서 이제 해커톤을 하는데 거기서는 엔지니어들 위주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게 아닌가? 디자이너들을 위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AI 디자인이랑 VR이랑 AR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VR 가상현실? 가상현실 그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 약간 퓨처 디자인. 그 오늘도 했잖아. 근데 어쨌든 디자이너 혼자서는 그거를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그럼 디자인이 리드가 돼서 그거를 구현한다는 거, 앱을 구현한다는 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개발자 위주로 하잖아. 그치. 근데 디자이너가 리드를 한다고 해도 구현하려면 개발자는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디자이너가 리드가 된다는 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거 한국어 어떻게 설명하지? 영어로 해줘. 영어로? 일단 AI 디자인 해커톤은 차별점이 뭐였냐면은 영어로 할게요. 예. I think the most the differentiating part is first they are user centered. So a lot of times when engineering hackathons, like they think about the feasibility, which becomes a blocker, and then they cannot push the ideas and push the boundaries. But when the design hackathons happens, designers actually think about the users and then the systems, and then they can actually push out of box thinking. So that's differentiated. And second is for this hackathon, we have utilized AI tools. So like Midjourney, Sora, like Adobe AI, like a lot of AI design tools to like push the thinking and prototyping and executing within 48 hours. So I think that was different. The third part is probably like user testing. So I'm teaching UX, UI, and design, interaction design. And the thing that we push our students are you have to do user testing to validate your product and users. 그러니까 유저가 없으면은 프로덕이 없고 프로덕이 없으면은 비즈니스가 없잖아. So we're trying to validate that at the first phase before engineers and business they pour money into like tech build. 그럼 그거를 실제 해커톤에서 실행해서 성공하거나 뭐 이렇게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실 2년도 안 됐거든.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해커톤은 뉴욕대랑 같이 했어. 뉴욕대 스턴 MBA랑 해서 그때는 이제 스타트업 40개의 스타트업이랑 40명의 디자이너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이제 NYU랑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스타트업들이 이 주말에 했던 빌드했던 프로덕으로 63억을 모았어. 그러니까 $6 million. 63억. 그때 그걸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이 안 벌리고 있는데 근데 많은 파운더들이 이제 MBA를 나오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야.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이 되게 모자란 거야. 근데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해커톤 전에 몇 주간 이제 사람들을 이제 에듀케이션을 시키거든. 그래서 like we do workshops, like mentorship sessions, like what is design thinking, how do you do user testing. 그래서 막 이런 멘토들도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타트업 이런 데서 다 모아가지고 다 같이 이제 워크숍을 한 다음에 이제 해커톤을 해. 그래서 이제 그 해커톤 때 이제 유저 테스팅도 하고 빨리 이제 프로덕을 빌드해가지고 이제 런칭도 해보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런칭해가지고 컨셉 테스팅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스타트업이 이제 안 거지. 이래서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도 이제 72시간 안에 피벗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그때 6 million을 레이즈한 사례가 있어. 한 기업이? 한 스타트업이. 그거 이후로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그 전까지는 이제 펀레이즈도 안 되고
커스터머들도 없고 근데 그 셋업 말고도 다른 되게 성공적인 셋업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스폰서들. 그래서 해커톤은 아, 이제 학교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스폰서들이 이제 자기네 홍보를 위해서 스폰서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나 스타트업들한테는 다 프리. 그럼 그 큰 대기업 예를 들어 구글에서 이 해커톤을 스폰서한다. 근데 그 구글 입장에서는 사실 뭐 홍보나 이런 게 크게 되진 않을 거잖아.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뭐야? 아직 구글이라는 일을 안 해봤는데 어. 방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그 hiring, 그러니까 recruitment,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돈이 되게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탤런트한지 누가 성격이 어떤지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러고 다른 거 하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자기네들도 이게 새로운 소프트웨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유저 테스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해커톤에서 빨리빨리 48시간 안에 72시간 안에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건 잘 된다. 그래서 다음 런칭 때 이제 어떻게 프로덕트를 할 건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나도 조금 모르겠어. 아직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여러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스폰서 모델. 근데 되게 윈윈이긴 하다. 그 타겟도 그렇고 또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자기들도 어쨌든 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거 확장 가능성도 엄청 있을 것 같긴 해. 어쨌든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 스폰서를 모으고 그리고 이미 경험이 있고 이걸 우리가 해봤고 사례가 있고 그러면 애초에 그 타겟을 좀 니치하게 잡은 거야. 기존 해커톤들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거니까 뭐 그리고 온라인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진짜 한 1000명 막 못해도 막 2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룹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썸밋하면은 그걸 온라인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해서 위닝 팀 1, 2, 3 근데 이렇게 인퍼슨으로 이렇게 멘토십, 뭐 네트워킹 그리고 특히나 디자이너들을 위한 해커톤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내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게 윈윈인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 그러면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 그럼 세 가지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좀. 그치. 가르치고. 그치. 지금까지는 60%는 클라이언트 일, 그리고 25%는 해커톤, 25%는 가르치는 거. 그럼 110%를 쓰는 건가요? 거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근데 이게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난 내 주말이 이렇게 편히 쉬는 주말 이렇게 퍼질러져가지고 편히 쉬는 주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편해.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인데 내가 지금 멈추면은 멈춰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 번아웃이 좀 심하게 왔어. 특히나 이제 BCG 있었을 때는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그때 한 8개월 정도 다 그만두고 남미를 좀 돌아다녔어. 그래서 발리도 가고 그래서 명상이랑 요가도 하고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 또 한 트렌드가 그러니까 워라밸을 지키면서 뭐 어떻게 네가 성공을 하겠냐. 약간 좀 실리콘밸리에 있는 파운더들이나 투자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또 우리가 그런 거에 휩쓸리게 되긴 하잖아. 한때 뭐 5년 전만 해도 워라밸이 정말 중요하다. 칼퇴 너무 중요하다 이랬는데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나? 나는 내 정신
내가 이제 번아웃이 한번 심하게 오고 나서 내 정신 건강이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매일매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 이제 명상했나, 운동했나, 뭐 매일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 그러고 내가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는 했나. 그러고 뭐 주말에 아무리 내가 내 일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진 않아. 그래서 아침에는 내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기. 그러고 뭐 나는 이제 뮤지엄 가고 막 이렇게 음악 콘서트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뉴욕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2주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래도 좀 밸런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고 내 코파운더가 작년에 좀 몸이 아프게 됐어. 그래서 그 친구도 없어지면서 내가 할 일이 이제 2배로 늘어나고 막 이런 변수가 생기면서 조금 그거를 좀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워라밸을 지키면서 뭐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근데 아직도 좀 큰 숙제인 것 같아. 맞아. 어쨌든 행복하려고 하는 거는 맞으니까. 그치.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야지. 연애 사업도 중요하지. 연애 중요하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는 30 후반이니까 이제 운동도 하고 자기 맞아. 관리, 피부 관리도 맞아.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또 이제 디자이너니까 디지털 디자이너니까 AI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일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받지 않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진짜 너무 싫었거든. 그치. 근데 이제는 내 거니까 즐겁게 롱텀으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해커톤도 나는 많이 할 생각 없어. 그냥 1년에 많이 해봤자 4번. quality over quantity. 맞아. 우리가 그렇게 바쁜데도 우리가 만나게 된 게 내가 연극을 했을 때 맞아. 너 왔어 봐줬기 때문에 맞아, 그때 만나게 됐는데 되게 그때 제일 늦게까지 남아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되게 모든 거를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근데 나는 요즘에 내 고민이 이제 나도 클라이언트 일이 따로 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거기서는 수익이 발생하기가 좀 힘든 구조긴 해. 구조가 아예 없어. 이제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 그치. 근데 나는 하루에 이제 클라이언트 일보다는 영화 하는 일을 더 비중을 높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나는 항상 뭔가 생계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이제 아예 셀리가 말한 게 그냥 나는 60%는 내 시간에 클라이언트한테 쓴다. 그게 좀 나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되게 비슷한 거야. 나는 솔직히 클라이언트 일이 싫거든. 근데 돈이 되잖아. 그치. 근데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생계 걱정을 이제 하잖아. 근데 내 멘토가 나한테 해준 말이 너가 처음부터 100%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가 이렇게 돼야 된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다 이러면은 80, 70, 60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너가 클라이언트를 20%만 하면은 너가 하고 싶은 일이 80%가 이제 돈을 벌어줄 수 있을 때 너는 이제 you made it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도 60%라고는 하지만 어쩔 때는 저번 주에는 나는 새벽 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일을 했거든. 왜냐면은 막 미드텀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밸런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좀 고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약간 좀 어쨌든 이게 30대 초반이 아니라 30대 중반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언제까지 좀 약간 이 생각도 많이 들긴 해.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30살에 뭐 나는 정말 뭐 성공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30부터 거의 시작이었고 그치.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불안하게 오기도 하거든. 그치. 나는 아무래도 여자로서도 그렇고 피곤하지. 또 계속 이렇게 내가 발전하는 동안에도 20대 친구들도 당연히 발전하고 그 친구들이 궤도에 오를 그 시기고 맞아. 나는
궤도가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맞아. 나도 그 압박이 사실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난 또 디지털 디자인 쪽에 있으니까 AI가 우리 생계를 위협하고 AI 디자인 툴이 일어나면서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10명이 했던 걸 이제 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가 있는 위치는 뭔가 내가 중요한 건가 막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체력이 좀 힘들어. 아 맞아. 맞습니다. 요즘 내 최대 고민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할 수가 없다.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 되고 친구들도 아니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는 일 때문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막 만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맞아. 그래서 그런 뭐라지 예전에 나는 이제 내 멘토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매일매일 프라이어티제이션을 해야 된대. 그게 한국어로 뭐지? 우선순위.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중요하게 이제 커넥션을 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그 멘토분이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맞아. 나도 그저께부터 내가 시작한 게 그냥 수첩 안 쓰는 것들 되게 많잖아. 그 수첩 하나를 꺼내서 그냥 우선순위만 쓰는 거야. 투두리스트가 아니라. 근데 사실 그거를 하나만 뽑아. 그것도 되게 어렵다. 알지? 맨날 뭐 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쓰게 되니까. 사실 20대 때는 내 우선순위가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우선순위가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때는 막 성공, 그치, 명예, 그치, 그치. 돈 막 이랬는데 이제는 뉴욕에서 18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사업도 한 번 망해보고 한 번은 이제 또 괜찮게 되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하게 되고 막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게 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이제 내 행복의 우선순위를 이제 다시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 내가 이제 나는 항상 생각한 게 이제 여자 나이도 많아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최고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만약에 내가 애를 낳는다면은 지금 만나서 낳을 수 있을 그런 나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오더라고. 중요하게 커리어만큼. 맞아. 그게 그러니까 what if잖아. 근데 나는 그 what if가 커리어도 있고 퍼스널 라이프도 있고 연애도 있고 돈도 있고 매일매일 이 지하철 내가 저거 탔었어야 됐는데 그치. 저거 놓쳤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진짜 그거는 매일매일 하는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괜찮은 남자가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이상형 있잖아. 모든 게 다 좀 갖춰진.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었었어. 왜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좀 너무 자의식, 에고가 너무 세거나.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만나달라고 하는데 굳이 그 사람이 뭐 자기 반성을 하거나 그럴 리가 없잖아.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모든 이상형에 다 부합하는 남자는 없지 않을까? 그게 여자도 없는데. 근데 그런 가능성을 내가 너무 닫아둔 게 아닐까 싶긴 해. 나는 안 믿었었어. 좀 자기가 되게 잘났을 때 그 사회에서 부과하는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게 너무 세. 나는 21살 때 이제 그러니까 21살 때 만난 사람을 11년 동안 이제 만나고 그게 이제 끝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막 뭐 명상도 많이 하고 명상으로 치료. 뭐라지 자아를 찾는다 그러나 막 그리고 내 테라피스트랑도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이제 뭐라지 깨달음. 근데 뭐 아직도 찾고 있는 그런 앤서긴 한데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여자건 남자건 근데 그냥 우선순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듯이
일단 나한테는 솔직히 완벽한 사람은 없고 내가 이상형이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이상형이 아닐 수도 맞아. 있고 그게 슬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상형이더라도 그 사람은 이 뉴욕에 없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 내 시점에 내 우선순위에 이 사람은 맞는 건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몇십 년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건가? 아니면 뭐 1년, 2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건가? 막 그런 생각을 나도 이제 좀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나는 아기를 너무 갖고 싶고 나는 내가 이제 난 정말 커리어 드리븐이다 보니까 근데 애는 갖고 싶으니까 예전에 딱 30살 때 나는 난자를 얼려왔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회사에 정말 높이 계신 그때 BCG에는 이제 여자 그 리더들이 많이 없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난자를 얼려 놓으셨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려놔야겠다. 그랬었어. 사용은 아직 안 돼. 사용 안 했지. 유통기한이 있나요 혹시? 없어. 그러면은 언제든 나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수정이 되면. 그치. 그게 되면은. 그치. 그러면 되게 자유롭겠다. 그래서 그런 약간 걱정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그런 부담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래서 그때 30대 때 이제 얼려놓으니까 내 커리어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그래서 솔직히 안 되면은 뭐 인공수정도 할 수 있고 안 되면은 뭐 많은 그 어퍼튜니티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 생각을 잘 해놨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나이가 좀 들어간다 하면은 여자면은 난자 얼리는 거지. 지금 얼리는 건 좀 늦었나? 아니. 지금이라도 뭐 45세이신 분들도 다 얼려놓는데. 좋은 방법인데. 근데 어떻게 얼려? 그러니까 이게 채취하는 거야 주사를 넣고? 그치. 근데 뉴욕에 이제 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뉴욕대, 코넬, 그러고 맞아. 세 번째 까먹었다. 근데 난 뉴욕대에 샀어. 내 예전에 여자 보스가 거기서 이제 하셔가지고 그분은 그럼 사용을 했나? 그 남자 해서 나으셨어. 지금 되게 잘 살고 계셔. 와 멋지시다. 50대 다 되셨는데 언제 나오셨어? 몇 년 전에 45세쯤에. 45세 이후에. 와 이거 정말 대박인데. 근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치. 뭐 이건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맞네. 그러니까 너무 나도 나이 뭐 상관 안 해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나이에 대한 걱정을 내가 많이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난자를 얼리는 걸로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너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그려져? 그런 계획을 아예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예전에는 되게 뚜렷한데 이제는 의미 없는 것 같아. 그 내 커리어적으로는 있어. 근데 퍼스널은 솔직히 내가 희망하는 건 있지만 뭐 됐으면 좋겠지. 그래서 나는 5년 안에는 이제 애를 낳아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고 5년 안에는 내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서 이제 그때는 한 해커톤도 한 20회, 30회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레비뉴도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미 그렇게 너무 멋지게 살아와서 그렇게 막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나는 뉴욕에서 이제 17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 잘하게 된 점은 약간 마스크하기. 약간 내가 이제 막 멘탈적으로 엄청 흔들릴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지 않기. 진짜? 왜? 그거 보여주는 게 안 좋아? 커리어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아시안 여자로서는 예전에 이제 막 요즘도 그렇지만 피칭을 많이 하러 다니면은 사람들이 내가 다 비서인 줄 알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디자인 아시안 여자 리더가 많이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키도 작고 이러니까 그리고 생긴 것도 동안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막 큰 자켓 이렇게 하고 되게 좀 정장 입고
있고 그리고 피칭할 때는 목소리도 엄청 깔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뭐 이럴 때나 뭐 이런 속 얘기하지 보통은 내 속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보통 이제 뭐 솔직해져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근데 직접 아시안 여성으로서 겪은 이 뉴욕 사회는 그게 아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나를 좀 포장하고 약간 과장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야. 그냥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것 같아. 아시안 여자니까 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면 안 돼.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사회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펀레이징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칭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상대를 할 때 퍼스널 해도 되지만 뭐 조금 프렌리해도 돼.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뭐라지 똑같이 백인 남자랑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조금 더 시리어스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겪어왔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럼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프로페셔널리 나는 내 프레젠테이션 코치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100명 앞에서 200명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사실 매일매일 떨리거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좀 키도 작고 그리고 목소리가 좀 얇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뭐 연기자들처럼 이제 복식호흡하기 그러고 4명 앞에서 피치할 때랑 100명 앞에서 피치할 때랑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거를 배웠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퍼스널리 이렇게 피칭할 때는 좀 이렇게 뭐라지 약간 그걸 soft skills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제 네트워킹할 단계부터 이메일하기 그리고 문자하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런 걸 매일매일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데려오고 그런 펀딩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백인 남자의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되게 좀 브로위하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처럼 이제 남자들이 많고 막 이런 사회니까.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항상 매일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겠다. 어쩔 수 없이 네트워킹도 해야 되잖아. 많이 만나지. 나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다.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가볍게 파티에서 만나도 그 사람과 또 넥스트로 가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런 건 그치. 어떤 식으로 해? 그것도 진짜 좀 뭐라지 전략? 전략인 것 같아. 심리적이고 전략적이고.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 뭐 엄청 크게 사업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근데 항상 보고 배웠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사람이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고 나는 이제 리서치도 좀 해가.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들도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있는 환경도 조사를 하고 저 사람의 지금 고민이 뭔지 지금 원하는 건 뭔지 이 사람이 우리 클라이언트가 되었을 때나 아니면 해커톤 뭐 관계자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뭔가 이 회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뉴욕에서 살아남기 정말 어렵다. 와. 근데 좋은 점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해커톤을 하고 이러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 더 커지고 디자이너로서의 그 임팩트풀한 그런 게 커지니까 나는 거기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디자이너는 항상 밑바닥이었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연봉도 낮고 이랬는데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서 정말 10년, 20년 뒤에는 디자인이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는 게 나는 꿈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자인만 해서는 안 되고 셀리처럼 디자인과 비즈니스적인 이런 사고를 동시에 하는 리더를 키우고 싶은 거네. 그래서 우리 뭐라지 미션이 디자인 드리븐 비즈니스 마인드야.
좀 나는 되게 새로운 개념 같은 게 보통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많이들 하는 말인 AI가 디자이너를 가장 먼저 대체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그런 툴들도 많이 나오니까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필요 없이 뭐 이런 거 디자인 다 구현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런 두려움은 전혀 못 느꼈어. 얘기할 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AI 툴을 활용할 거라는 그런 게 보였거든. 근데 디자인이 50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이 시티도 디자인된 거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소파들도 다 디자인된 거고 그래서 100년 뒤, 200년 뒤에도 나는 누군가는 디자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예전에는 뭐 하나하나 뭐 만드는 거를 이제 10명이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나머지 9명은 이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디자인에서는 그거를 we're trying to figure out. 그래서 지금 이 해커톤이 나는 우리 지금 이제 20대, 30대 이 디자이너들이 그거를 빨리빨리 배워서 자기의 역량,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자기의 그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거 되게 새로운 시각 같아. 그러니까 그 9명이 보통은 백수가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 9명이 자기가 또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그거를 각자 이렇게 만드는 그 생태계를 꿈꾸는 거네. 와.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없고 막 이랬더라면은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코딩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이런 AI 툴로 빨리 만들어서 런칭을 해서 이 컨셉은 몇 년 안에 뭐 10억을 벌 수 있어요, 100억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칭을 해서 이거를 빨리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런칭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도 좀 배우고 싶다.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우리 다음 거.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아까도 제자가 멘토가 돼서 오늘 해커톤을 이렇게 멘토했다고 했잖아. 그런 제자들 얘기도 좀 해줘. 아까 전에 왔던 제자들은 이제 구글, 애플, 버라이전에 일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내가 이제 6년 전에 약간 트라이얼로 얘가 이제 가르칠 수 있나 없나 그 시기 때 내가 이제 교수였어. 뉴욕이 좋아서 계속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는 LA에도 살아보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한번 가볼까 해서 메타랑도 인터뷰를 해보고 막 했는데 디자이너로서는 뉴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디자이너로서는 좋다. 실리콘밸리보다. 왜? 다른가? 그냥 되게 디자인 센터인 것 같아. 뉴욕만큼 런던, 런던, 뭐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서울, 도쿄 다 합쳐도 뉴욕이 제일 디자인 센터인 것 같아. 아무래도 제일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연기자들도 많고 그리고 디자이너들,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제일 좀 중심인 것 같아. 맞아. 또 어떤 사람들이랑 내가 어울릴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잖아. 내 경우에도 헐리우드가 뭐 워낙 영화 산업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뉴욕만큼 그냥 당장 지하철 한 정거장 다음에 뭐 배우가 살고 있고 그냥 뭐 너무나 공간도 너무 완전 이거 자체가 세트장이고 하니까 나도 뉴욕이 하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이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뉴욕은 사람들이 되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도 파티에서 만났잖아. 그치. 근데 LA나 다른 도시들은 막 헬로우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네트워킹하기가 조금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 근데 뉴욕은 그냥 워낙 뭐 정말 특이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좀 오픈하게 좀 받아들이고. 맞는 것 같아. 맞아. 물가는 정말 비싸지만 그치. 점점 오르고 있지. 맞아. 그 값어치가 충분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나도 이제 비디오를 올려야 되나? 어떤 게 나은 건지 나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거를 직접 해봤잖아. 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뉴욕에 온 건 아니지만 뉴욕에 온 지 4년 한 2년 후에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막 혼자 영화를 만들었어. 비전공자로서. 근데 좀 좌절했어. 왜냐면은 만들어봤자 보질 않고 되질 않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시작한 게 인스타그램이었어. 그러니까 먼저 일단 유명해지면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내가 하는 영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동안 계속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올렸다. 매일매일 거의 300개 넘게.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이제는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 오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달라졌냐? 이거 아니고 난 항상 계속 만들어 왔잖아. 근데 이제는 내 이야기가 더 멀리 전파가 되는 거야.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더 많은 배우들과 관객들이 나를 보러 온다는 거니까 나는 지금 너가 가진 컨텐츠를 알리는 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아니면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 아니면 이런 이벤트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조금 더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고 온라인에서는 조금 더 뭐라지 막 팔로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해. 왜냐면 결국에는 너가 하는 일이 사람을 모아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치. 이런 건데 결국엔 그 사람들은 숫자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그치, 같아. 그치. 이분이 영향력이 있다 이거를 물론 셀리 자체를 알면은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고 이래서 지금 다 하는 거긴 하잖아. 더 크게 되려고. 더 넓은 확장을 하려면은 나는 지금 너가 가진 컨텐츠를, 그리고 나는 비주얼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컨텐츠가 잘 되려면은 솔직히 비주얼이 중요해. 근데 더 늙기 전에 내 모습을 공개하는 것도 나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40살에 당연히 할 수 있지. 근데 왜 지금은 안 되겠어? 할 말이 있는데. 하면 많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이미 가진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전달되면 또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인스타만 해야 돼? 유튜브만 해야 돼? 아니면은 하나만 정하는 게 나아? 근데 어차피 만들었을 때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다 올릴 수 있긴 해. 하니까. 근데 네가 편한 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인스타. 그치. 그냥 인스타그램에 네가 쉽게 올리고 그게 쌓이면은 사실 충분히. 나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팔아야 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근데 나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했지 온라인으로 해서는 나는 너무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 이러고 솔직히 약간 남들이 보는 시선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내가 조금 나 자신을 푸시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억지로 또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간을 또 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냥 맡기면 돼, 나 같은 사람한테. 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냥 내가 이제 다 찍어주고 이렇게 말해봐라. 돈만 내면 나도 다 해주니까. 개인도 개인도 하고 하니까 나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또 부담돼서 못해. 그럼 안 올려. 그리고 내가 올렸을 때 뭐 반응이 없어. 그럼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야. 근데 이제 셀리가 디자인이 쉽고 나한테는 그게 전문 분야고 하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려고 해도 막 좌절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것처럼 나한테는 그게 내 역할이니까 나도 좀 그런 거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도와주세요. 진짜. 나 정말 나는 이게 콘텐츠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퍼스널 해야 되는지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지 내 타겟은 학생들을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지. 근데 그냥 셀리는 일단 영어로 타겟이 명확하잖아. 디자이너와 뭐 이런 디자인 베이스 뭐 기업들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영어로 조금 자기 커리어 설명하고 약간 뭐
요즘 하는 일을 설명해줘도 될 것 같고 파슨스 예를 들어 파슨스 교수로서의 뭐 하루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너무 막 프로페셔널할 필요는 없고 조금 아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는 거. 계약을 클라이언트 구했습니다. 악수.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거 기록하면 좋겠다 해서 마이크도 없이 했는데 어떠셨나요? 셀리 청. 구독, 좋아요 꾹.